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레버러토리 퀄리티 컨트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레버러토리 QC는 사실 가장 랩에서 가장 중요하고 이거에 따라서 마이너한 에러라도 나면 바로 사이클 페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랩에서는 특히 더 이제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 골은 뭐냐면 어큐러시가 유지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연구원들 사이에 이제 차이가 나는 것을 그것을 감소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테크니컬한 거나 클래리컬한 에러들을 갖다가 미니마이즈 하면서 궁극적으로 임신에 이르는 그런 것을 하고자 하는 게 QC입니다. QA, QC, QM도 있지만 오늘은 시스템 와이드 프로세스나 SOP나 뭐 이런 것들은 빼고 이제 퀄리티 컨트롤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모니터링, 랩에서 모니터링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약간의 QA가 섞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저희가 랩을 결과를 좋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레버러토리 가이드라인은 사실 가장 익숙한 게 애슐레 가이드라인입니다. 애슐레가 KPI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SRM, ISO, CAP. 근데 국내에는 대학배아 전문가협의회에서 배아 연구실 운영 기준 버전 2.1을 작년 2024년도 12월에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검토해 보니까 저희 쪽에 더 훌륭한 것 같았습니다. 이거는 뭐 일반적으로 많이 아시는 슬라이드라서 이제 피지컬 팩터나 케미컬 팩터들이 배아 발달에 영향을 굉장히 주고 있는 것에서 대한 것입니다. 그럼 처음에 이제 엔바이러먼탈 모니터링부터 보겠습니다. 2017년 카이로에서 카이로 컨센서스가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들이 많이 있어 보니까 에어 퀄리티나 랩의 퀄리티에 대한 그런 연구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데이터를 냈습니다. 이것의 기본이 됐던 건 1997년도 저도 어느 날 자크 코엔 그룹에서 이제 뉴욕에 있는 그 병원이 굉장히 공기가 안 좋아서 임신이 좀 안 됐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반 에리아의 폴루턴트로 다양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옆에 페이퍼 왼쪽에 있는 거는 코헨이 인큐베이터를 체크를 했더니 여기서 이제 벤젠, 톨루엔, 자일렌, 스탈렌 등의 이렇게 굉장히 안 좋은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이제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더더군다나 이제 저희가 가스를 이제 공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스의 이 본베이 실린더가 퀄리티가 어떠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의 질에도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가스의 통은 사실은 알루미늄으로 하면 좋은데 국내 거의 철로 되어 있습니다. 철에서 이제 습기가 있기 때문에 철이 녹슬어가는 그런 것들도 커버를 해야 합니다. 에어 퀄리티에 따라서 97년부터 2023년까지 다양한 엠브리오 발달에 좋다, 임신에 좋다, 그 다음에 필터를 달았더니 그것이 임신에 나쁘다 했는데 필터를 달았더니 임신에 좋다,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베이스가 됐던 거는 셀 멤브란에 데미지를 주든지 인트라셀룰라 칼슘이 인크리즈 하든지 마이토콘드리아나 그 다음에 DNA 데미지, RNA 나 DNA 이런 것들에 대한 방해 아니면 에피제네틱 체인지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이제 엠브리오에 영향을 주면서 랩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거죠. VOC는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새집 증후군 하면서 이제 많이 나오죠. 그래서 바깥쪽 에어나 그다음에 가구, 그다음에 레버러토리 이퀴먼트, 그다음에 메디컬 가스, 그다음에 이제 클리닝을 어떤 거로 하느냐, 그다음에 이제 스텝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VOC 필트레이션을 하면은 VOC 필트레이션을 갖다가 그래뉼레이티드 액티브 카본을 보통 씁니다. 근데 이제 보통 랩마다 어떤 랩들은 이제 헤파 필터 플러스 그래뉼레이티드 액티브 카본 이것만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더 퀄리티가 높게자 하면은 액티베이티드 알루미나 위드 KMNO4 이것을 써야지 훨씬 더 안 좋은 것들을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가격 차이가 약간 있긴 하지만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걸 썼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VOC나 BPA를 봤을 때 저희가 이제 지금 플라스틱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그린 컬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페이퍼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 나라가 지금 이 플라스틱을 수입해서 쓰고 있는데 사실 제일 문제는 코로나 때 플라스틱이 수입이 잘 안 되면서 이제 국산이나 중국산 이런 것들이 그 마구잡이로 들어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쓰는 넷마다 이제 없었을 때는 그런데 이제 이것의 차이는 뭐냐면 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쓰는 펜슬이나 아니면 뭐 코드, 바코드나 이런 걸 찍는 그 네이밍을 하는 거나 이런 것들 또 하나는 저희가 입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랩마다 피펫을 뽑아서 쓰기도 하지만 지금 디누딩 파이펫을 구매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같은 경우는 글라스를 쓰고 있긴 하지만 이것도 플라스틱 웨어인데 여기 지금 보면은 그것이 퀄리티가 굉장히 안 좋은 것들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랩이 똑같은 플라스틱이지만 뭘 쓰고 있는지를 관심 있게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베이스로 지금 예전에는 이런 필터를 사용했는데 현재는 이렇게 오른쪽에 그러니까 크린룸을 이렇게 만들어서 있죠. GMP 시설과 거의 유사한. 네, 그렇게 하고 요게 아까 이제 믹스 그런 그 타입의 필터입니다. 그래서 랩이 퀄리티가 좋아도 또 요 안에 이제 이런 그 필터를 다 그 모두 다 달아야 됩니다. N2에도 달고 그다음에 CO2에도 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티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파티클이 이제 0.1에서 0.8 정도 것들 다양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물질들이 합쳐져서 약 0.05에서 1마이크로 되는 것들을 카운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0.5에서 1마이크로 그 0.5 마이크로에서 10 마이크로 정도 되는 것이 만 이하로 있을 때 가장 랩의 퀄리티를 이 정도는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애슐의 가이드이기도 하고 그 대배업 가이드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저희가 보통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이런 식의 패턴을 보이면서 마이토콘드리얼 로컬라이제이션이나 튜브 디스테빌라이제이션, 그다음에 크로모조말 디스퍼전 이런 것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비얼 컨타미네이션을 보면은 저희가 이제 지금 심평원에 그 마이크로비옴 카운트를 한 것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했는지. 그래서 이제 제일 좋은 건 90ml 그 페트리 디시당 그 콜로니 5개가 있는 것들을 일단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나라는 이걸 인정을 하진 않고요. 저도 그 자문위원이어서 이걸 했는데 사실 이게 뚜렷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그 애슐레나 아스파이어에서 이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터릴라이제이션을 보면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굉장히 컨탐이 덜 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인펙션이 적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저희가 컬처를 오일을 베이스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매니플레이션 하는 시간이 굉장히 쇼텀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난자나 배아가 조직만큼 크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항생제를 예전에는 페니실린이나 스트랩토마이신이지만 지금은 모든 메디아가 젠타마이신을 씁니다. 그리고 하프라이프도 길고요. 그래서 그런 걸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로우 인펙셔스 리스크를 가지고 이제 트랜스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는 인펙션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가끔 인펙션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모든 차트를 다 뒤져서 이 환자분이 그 전에 버자이나 컬처를 하고 항생제를 먹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대조해서 보면은 대부분 그렇게 하고 끝까지 안 되셨던 그런 분들이 이제 배양에 컨탐이 일어나서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는 다시 검사를 하고 그래서 넥스트 사이클에 대한 대비를 해드립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심평원의 가이드라인입니다. 특별한 건 없고요. 이거 만들 때 어쩔 수 없이 특별하게 파티클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그 가이드라인 만들기 어려워서 일단은 했다에서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아마 3년 후쯤 되면 했다에서 한 단계 넘어갈 거라고 그때 토의를 하면서 이렇게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는 필터를 교체를 했다 이런 그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린룸을 했을 때가 만점이 나오고 나머지는 만점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템퍼레처를 보겠습니다. 템퍼레처는 37도가 넘어가는 것에 있어서는 스트레스 리스폰스 진들이 발생을 하고요. 37도 이하는 메이틱 스핀들, 그러니까 오사이트가 상대적으로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가장 퀄리티가 빨리 나빠질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이제
이렇게 템퍼레처에 대한 데미지를 입고 있습니다. 템퍼레처는 여기는 뭐 당연히 이제 놔두고 히팅하면 20분, 그다음에 쿨링은 분당 0.5분 이렇게 이제 그렇게 올라가고 떨어지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선생님들하고 연관돼서는 저희가 이렇게 그 튜브 렉을 그러니까 그 블록을 놔두면 블록 자체의 온도가 다 다릅니다. 실제적으로 이걸 랩에서 체크해 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는 체크를 자기들이 해보고, 그래서 가장 어디가 스테이블한지를 좀 알아서 이제 랩에서 쓰는 거나 수술실에서 쓰는 거나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보통 일반적으로 37, 36이었던 것들이 아스피레이션 하면 34.9 정도 되고 손으로 잡고 있어 33.2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날씨가 추운 겨울, 그 다음에 여름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하시고 템퍼레처를 조절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썰모메타는 굉장히 뭐 옛날에 이런 것들 많은데 요즘에는 디지털 썰모메타를 사용하고 있고, 제일 좋은 거는 퀄리티는 PT1000이 좋긴 하지만 인큐베이터용은 PT100을 가장 선호하고 가장 좋은 그 디지털 센서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그러면 인큐베이터 안은 어떻게 체크하냐, 가스 체크하기 힘든데 이런 걸 해결하려고 이제 비트로라이프라는 회사에서 이런 판에 이제 센서가 붙여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랩에 갖추고 있으면 좀 더 그 디테일한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 온도가 맞는 것 같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온도가 맞지 않아서 재보니까 39도가 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제가 발생했던 그런 외국의 예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조금 더 그 플레이트나 그냥 익시, 특히 매니플레이션 하는 쪽은 사실 컨트롤을 온도를 잡기가 조금 쉽지 않아서 이런 것들에 대한 신경을 조금 더 쓰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pH를 말씀드리겠습니다. pH는 보통은 이렇게 높다가 디노딩을 하면 pH 컨트롤이 이렇게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갭정션을 우리가 엔자임으로 잘라낸 다음에 순간적으로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것에 pH를 컨트롤하는데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우리의 보통 GV나 페이스 2나 투셀 이런 쪽의 pH는 이렇게 PI가 6.9에서 7.0 이 정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저희 메디아는 7.3 전후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똑같은 걸 안 하냐 하면은 이거는 유테루스랑 팔로피안 튜브랑 거의 비슷한 7.3 정도 되는 거기서 생성되는 인터널 pH가 이거기 때문에 메디아는 다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pH는 뭐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빨리 해야지 pH 변화가 없다는 걸로. 그 다음에 오일이 있어서 조금 더 오일은 오래 가지만 일반적인 거는 대부분 굉장히 빠르게 변합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이제 휴미디티 중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제 한동안 휴미디티 때문에 논란이 있었을 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 비트로라이프가 이렇게 엠브리오스코프를 판매하다 보니까 자기들은 메디아가 배치가 270에서 275의 오스몰 갖고 있고 이것이 결국은 나중에 이베포레이션 된 이후에는 285에서 294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 피지올로지컬 오스몰을 갖추기 때문에 자기네가 휴미디티가 없어도 엠브리오스코프이 문제가 없다 이런 식의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이트를 보면 라이트는 저희가 이제 궁극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옐로우한 소프트 라이트를 가장 선호하는데 제일 좋은 건 이제 사진 촬영하는 그 정도가 좋습니다. 근데 현재는 저희가 이제 할로겐을 쓰느냐, 그다음에 LED를 쓰느냐 이런 논란을 하고 있는데 할로겐은 열이 많이 발생하면서 ROS도 생성되지만 난자의 안이 굉장히 잘 보이고요. 그다음에 LED는 그와 반대로 네거티브가 적지만 난자 안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난자를 찾을 때 보려면은 할로겐을 써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LED를 쓰면 오랫동안 그러니까 배아가 문제가 없이 쓸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인버티드 마이크로스코프는 보통 대부분 할로겐인데 할로겐에 그린 필터를 해서 그 다음에 굉장히 난자가 잘 보이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통은 LED는
타임랩스는 다 LED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타임랩스는 노출 시간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들이 예전에는 이제 문제가 막 논란이 있었지만 결론은 굉장히 짧은 시간에 LED 증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퀴먼트는 뭐 이렇게 데일리, 그 다음 위클리, 먼슬리, 애뉴얼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되고, 인큐베이터는 저희가 이제 인큐베이터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타임랩스, 데스크탑, 네, 스탠다드, 뭐 미니 인큐베이터 있지만 뭐 비슷한 류에 속하니까요. 근데 이제 이들의 보통 센서는 저희가 딴 것들은 이렇게 보는데 이제 IR 센서랑 서머 컨덕티비티, TC 센서랑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IR 센서, 타임랩스든 이런 것들은 IR 센서 위주로 되어 있고요. 일반적으로 박스형 인큐베이터는 TC 센서가 많습니다. 그래서 랩이 어떤 세팅을 할 때 어떤 주목적으로 세팅을 할 거냐에 따라서 IR 센서인 것, 그 다음에 TC 센서인 걸 사용하시면 되고요. 보통 O2 센서는 질코니움을 베이스로 타임랩스나 밀이나 뭐 게리 다 이렇게 이것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뭐 일반적인 것들입니다. 그렇게 하고 알람 시스템은 LN2는 지금 현재 LN2가 자동으로 온도가 떨어지면 연락이 오는 시스템까지 이미 개발이 돼서 그걸 세팅한 실장님들에게는 연락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열심히들 하고 매일매일 연락이 오는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 CO2, 그다음에 이런 뭐 pH, 그다음에 LN2 이런 것들은 지금은 24시간 연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메디아 QC는 그냥 저희들은 만들어 쓰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만들어 쓸 경우에는 이런 QC 시스템이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오일은 뭐 온도, pH, 그다음에 에어 퀄리티, 오스모랄리티 이런 거 다 오일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오일 덕에 이제 스테빌라이즈가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오일도 이제 각자 지금 현재는 오일이 다양한 회사 오일이 나와 있는데 헤비 오일이냐, 라이트 오일이냐, 아니면 신테틱 오일이냐. 신테틱 오일은 저쪽 석유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것에 네거티브 이펙트를 적게 하는 거고요. 헤비 오일은 상대적으로 비스코시티, 그러니까 점도 같은 걸 생각해서 결론적으로 오스모릭 체인지가 적게끔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랩이 그러니까 박스형 인큐베이터를 쓰느냐, 그 다음에 드라이 인큐베이터,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 랩은 뭐 어떤 거는 이래요가 아니고요, 다 랩의 컨디션에 따라서 바꿔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가메트 퀄리티는 뭐 시멘이나 오사이트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체크를 해야 되고요. 결론은 뭐 개수가 적은 건 익시 쪽이 유리하다는 페이퍼들도 있고, 이거는 이제 머추레이션이 70% 이상 나왔을 경우에 다른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임신도 잘 되고 굿 퀄리티가 나온다라는 것이고요. 엠브리오 컬처는 특별한 내용은 없는데 이제 타임랩스 인큐베이터가 익스포저를 줄일 수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스트레스 시너지 이펙트 이런 것들을 이제 줄여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믹스업에 대해서는 뭐 제목만 봐도, 근데 지금 현재 위트니스 시스템은 바코드를 이용하거나 실리콘 베이스드나 RFID 카드를 이용합니다. RFID와 바코드의 차이는, RFID는 일일이 쳐다보지 않아도 되는 그리고 다음 스텝을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바코드는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모든 스텝을 자기가 알아서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해서 랩에서 취사를 하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바코드가 가격이 칩이 너무 비싸서 보험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아직은 못 들었습니다. 엠브리오제스트 트레이닝은 시간 관계상 제가 KPI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KPI는 여러분들이 지금 KPI는 2017년, 13년, 12년, 그다음에 17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랩에 맞는 KPI를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보면은 예를 들어서 비트리피케이션을 80, 95 벤치마크를 했는데 아스파이어에서는 90%로 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 정도 서바이벌은 해야 된다. 90% 이상은 이렇게 되고요. 근데 KPI라는 것은 랩의 퀄리티 컨트롤 할 수 있게끔
이제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던 거고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거 레퍼런스를 보시면 됩니다. 1PM 레이트가 IBF에서 많거나 익시에서 많았을 때 그러면 우리 랩은 액티베이션을 잘 못 시키는 연구원이 있구나, 내지는 난자의 질이 안 좋아서 액티베이션이 잘 안 되는구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배반포가 가는 것에 대해서 나왔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결국은 매달 체크를 하거나 하면은 자기 랩의 퀄리티 컨트롤 할 수 있는 거고, 지금은 AI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AI가 베이스 돼서 통계를 낸 거 가지고 체크를 하는 이런 시대가 오니까 루틴하게 이렇게 돌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KPI가 낮은 젊은 사람들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나이 많은 사람에 대한 그 데이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랩이 이제 그 다양하게,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데이터들을 갖다가 굉장히 자세히 집어넣어야지 랩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랩이 어떤 상태인지, 뭐 케미칼 에어는 이렇고 그다음에 임신율은 어떻고 해서 어떤 건지에 대한 것을 랩과 선생님들이 서로 토의를 하실 수 있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QC 트러블 슈팅은 보통 뭐 RCA, 카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익시가 잘 안 된다 그러면 매니플레이터가 문제인가, 그럼 매니플레이터를 고치고 나면 걔를 고친 다음에는 매니플레이터 고장이 안 나게끔 어떻게 할까, 이런 식의 좀 방법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제 거의 마지막 두 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퓨처 디렉션으로 보면 아이다 스코어나 뭐 리얼타임 데이터, 익시, 크라이퓨저 이렇게 되는데, 향후에 저희가 QC는 요게 딱 랩입니다. 디노딩부터 모든 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 랩을 퀄리티 컨트롤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뀔 겁니다. 많이 바뀌어가고 있고요. 그냥 막연한 게 아니라 바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요. 퀄리티 컨트롤은 퍼실리티, 이퀴먼트, 스텝, 프로토콜, 프로시저, 그리고 나머지 점점점 이런 모든 것이 한 가지도 빼지 않고 다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퀴먼트와 컨저머블에 대해, 그러니까 엔바이러먼트 스트릭트 모니터링 하시고요. 그다음에 엠브리올로지스트 트레이닝을 굉장히 잘해 주셔야 되고요. 로부스트 데이터 매니지먼트, 이런 데이터에 대한 그런 것들을 충분히 퀄리티 컨트롤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뒷부분을 빨리빨리 했는데 짧게 하지 않고 책에다 놓은 거는 책에 있으니까 선생님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 질문 있으시면 나중에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